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계획 작성에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우리가 정리 요약본이 사업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설의 설정과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들처럼 사회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설부터, 그러니까 기획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서 쭉 목적, 목표, 대상자 선정, 효과,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작성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제3장 가설의 설정과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설은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이다. 만약 뭐뭐하면 뭐뭐다 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가설인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라 함은 우리가 기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 가설을 세워서 타이핑해서 같이 계획서에 넣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세워놔야지 이 프로그램의 검증 효과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설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죠. 사실은 프로포절 양식, 우리가 사업계획서 양식에 사실은 가설을 쓰는 곳이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본인이 가설을 세우지 않고도 자신 있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설을 세워놓는 게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에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웃음 치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 예를 드는 거죠.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울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소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웃음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니,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 웃음 치료 프로그램은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직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가설인 거죠. 프로그램을 다 해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세우는 게 계획이잖아요. 계획.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가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라는 건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기대와 효과를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조사 방향, 범위, 목적, 기대 효과를 말할 수 있다. 조사 방향, 웃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우울증 감소.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웃음 치료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확실히 가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 설정은 우리가 if the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뭐뭐하다면 뭐뭐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if then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설계에는 가설을 제대로 수립하는 활동으로 보기도 하는데, 부모교육 이 책의 예시를 보면은 제공된다면 아동학대나 방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교육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if된 아직 실시가 된 게 아니죠. 부모 교육을 실시하면은 이렇게 아동학대가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가설의 장점 중 첫 번째는 가설 설정이 문제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서비스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목적이 뭐냐는 거죠. 아동학대를 줄이는 거죠. 가설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목적과 목표는 이미 가설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 교육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동학대를 줄이겠다. 아동 방임을 줄이겠다. 이거거든요. 이미 목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가설은 문제지향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 수립을 용이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그러니까 가설을 세움으로써 생기는 첫 번째 장점, 목적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장점은 그러니까 가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장점들 때문에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프로그램 활동을 긍정적 결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목적을 갖고 두 번째는 긍정 효과에 대한 부분이죠. 가설, 부모 교육을 하면은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긍정적 효과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수단과 목적,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프로그램 가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획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기획의 기초. 기획이라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가설이 이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설의 효과를 보면은 목적을 알 수 있고 또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미리 알 수가 있고 가설을 통해서 기획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다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계획의 기초, 가설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서비스 준비 과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평가. 가설을 세우면은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지, 부모 교육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우울증이 감소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설은 자원을 성과로 연결시키는 목표와 세부 목표의 틀을 제공해주며 비용에 관한 자료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사정이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설의 좋은 장점들로 인해서 우리는 가설을 가급적이면 세우고 프로그램 계획을 들어가면 좋다. 그럼 좋은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우리가 36페이지 교재를 보면은 프로그램 가설 설정 시 고려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은 경제체제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빈곤의 악순환, 대물림,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약자계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모순,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사회복지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간 체제를 부정하며 변화시키는 사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기관의 수준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이런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다고 규정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할 거래요. 만약 현재 학교 체제를 변화시킨다면 학교 부적응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 부적응 학생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에서 제시하는 가설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냐. 가설 설정 시
주의사항.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범위인 거죠. 범위. 이 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범위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경제 체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설 수는 가설을 세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앞에서 뭐 책에서 막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은 결론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빈곤 문제를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서 가설을 세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부족이나 문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나 지식 정도를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데, 두 번째도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범위 비슷한 부분인데,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까 아동학대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현재 있느냐, 기술들이 있느냐. 우리가 뭐 태풍이라든가 해일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설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태풍을 피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태풍의 피해를 줄여서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해결 가능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10대 미혼모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이 문제에는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10대 미혼모 관련 프로그램은 임신의 예방이라는 별개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대 미혼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은 보신탕, 우리 사회는 보신탕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허용하고 있지만은 외국에서 허용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문화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화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드비치 없죠. 그래서 해변가에서 우리가 옷을 다 벗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경범죄로. 근데 외국은 누드비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제공 시 문화적인 부분에서 허용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문화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문화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가설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든가 좀 민감한 부분들 있죠,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나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그 제공하는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기획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획으로 갑니다. 기획은 진행형이라고 했고, 계획은 기획의 결과라고 했어요. 결과물. 그래서 기획의 개념 및 필요성들을 우리 책에서 38페이지 보면은 학자별로 기획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은 종합해 보면은 기획이란 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렇죠. 계획의 결과물이 기획이라고 했으니까 수립하는 과정이 맞죠. 그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해결. 그래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부분이 개선을 요구하죠. 문제라고 인식하죠. 우울증 문제라고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예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아동학대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기획인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갖는 개념적 특징을 보면은 우선은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게 우리 가설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아직은 실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특징이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아직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은 우울증이 감소할 것이다.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인 거죠. 또 기획은 변화되어야 할 요소를 규명하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울증이 감소, 변화죠. 대상자의 변화여야 돼요. 이것도 대상자.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동학대가 줄어들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획은 정책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전략에 대한 결정이고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욕구에 대한 자원 배분이다. 자원 배분. 사회복지는 사실은 자원 배분, 자원 분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분배죠, 재분배. 필요한 곳에 다시 많이 남는 곳에서 걷어서 필요한 곳에 다시 분배를 한다. 사회주의하고 다른 거는 사회주의는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눈다라는 약간 기본적인 개념들이 물론 이게 전체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는 많이 있는 곳에서 다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곳에 걷어서 필요한 것에 준다라는 거예요. 재분배라는 거는. 그리고 기획은 프로그램 시행 및 전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고 또 긴급 비상 상태에 대비한 대처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획은 한류 과정을 포함한다. 기획은 한류.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 수정을 해서 잘못됐으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보면은 기획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류, 피드백. 그래서 다시 기획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획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고 그래서 기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조, 현실, 논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 왜 기획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제공하면 되지 기획을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교재 40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의 필요성 첫 번째, 합리성의 증진. 합리성. 그래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들의 합리적인 기술을 도입한다. 기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어떠한 기술들을 적용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을 제시한다. 두 번째, 책임성. 평가를 할 때 기획이 되어 있으면은 누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누가 제공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많이 드는 예지만은 여행을 갈 때 오늘은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들려서 무엇을 보고 몇 시간 무엇을 보고 또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해서 또 무엇을 관광을 하고 또 어디로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기획이죠. 기획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거기를 다 갔는지 또 그 맛집을 갔는지 그 맛집에 정말 맛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 되는데 이런 기획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 발길을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가겠다 라고 하면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디를 가기로 계획을 세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여기 가다가 적당히 쉬다 이런데 그걸 어떻게 적당히 쉬고 적당히 먹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 있어야지 책임성을 따질 수가 있다. 또한 그런 기획으로 인해서 효과성, 효율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효과, 효율.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동학대가 줄어드는지, 우울증이 감소하는지, 또 아동학대가 줄어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나중에 책임성을 따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평가를 하다 보면은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평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책임성도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행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방금. 어디를 가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동기부여, 사기진작 이러한 부분들의 우리가 또 필요성도 기획의 필요성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기획의 특징으로는 기획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회는 목표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인증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기획은 사회구조 속의 위치, 전문화된 지식체계 기반, 학습과 성장을 지향한다 등의 어떤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획에 대한 가설과 기획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